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밝힌 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우리 금융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에 육박하며 거래를 마쳐 13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지면서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부터 계속 오름세였습니다. 어제보다 4원 오른 1,425원에서 출발한 뒤 장중 몇 차례나 1,440원을 넘었습니다. 종가는 어제보다 18원 40전이나 더 올라 1,439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430원을 넘은 이틀 전보다 더 뛰어올라 13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주 미 연준이 강도 높은 긴축 의지를 밝힌 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신형 아이폰 증산 계획을 철회하고 유럽에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반등했던 증시는 오늘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5%, 54.57포인트 내린 2169.29의 장을 마쳤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3.47%, 24.24포인트 내린 673.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설립했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2년 6개월 만에 재조성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국채금리 상승세를 막기 위해 5조 원어치를 매입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시점은 중국 당대회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경축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 등장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 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정세상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부터 미국 중간선거일 사이로 핵실험 시점을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풍천리 3번경도 완성이 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 정권 수립 기념 행사 무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새로운 수행원으로 지목된 인물 홍윤미에 대해서는 과거 모란봉악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존에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현 부부장의 의전을 보조하는 역할로 확인됐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연주자였다라는 거고요. 물품이라든지 문서를 수발하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이 친전이 8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체중이 다시 늘긴 했지만 말투나 걸음걸이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국경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코로나가 완전히 근절됐다는 북한 측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질은 외교 참사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첫 보도를 한 MBC가 확인이 안 된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은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야당과 언론사의 유착 의혹도 거듭 제기하며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질은 외교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솔직한 사과와 함께 무능한 외교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욕설을 감추기에만 급급해 욕설 보도를 자막 조작 사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예고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며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해임 건의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을 찾아 상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과 협의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강행 규정으로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 등을 토대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과 야당에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자 도생이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이른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역설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현안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국가 역할을 강화할 시기에 정부 여당은 오히려 서민 지갑 털어 부자국 간 채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공공주택 예산 삭감 등을 그 예로 꼽았습니다.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법 사채 무효법, 이자 폭리 방지법, 쌀값 안정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순방 외교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면서 국민과 언론,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핵무력 법제화 등 최근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그 해결책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재를 완화하되 약속 위반 시 즉각 다시 제재에 나선다는 조건부 방식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기후 위기와 인구 위기 극복 그리고 개헌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각각 제안했습니다. 오늘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본을 외쳤지만 정작 협치와 민생 살리기라는 정치의 기본이 빠진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A씨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A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에 사회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받은 뇌물만 2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준 것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사업 이권을 위해 경기도 대북사업 총괄이었던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북한 측과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동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에서 1년여간 근무한 것과 관련해 취업 특혜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난 고시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시원에 살던 30대 세입자를 긴급 체포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 대신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석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어제 오전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건물주인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A씨의 가족이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두 손이 묶여있던 상태였습니다. 집에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늘 봅니다. 그리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진짜 마음이 좋고 옆에 옆집 베풀 줄도 알고 말도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고. 경찰은 사건 현장 CCTV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의 수상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어젯밤 10시쯤 성동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3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고 확인했습니다. B씨는 범행 당일에 방을 빼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 대신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발화 지점을 확인한 어제 1차 감식에 이어서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경찰은 또 조금 전 대전 현대아울렛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과수 소방 등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오늘 감식에서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종합방제실 등의 소방살수 밸브 15곳을 점검했고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모두 불에 탄 만큼 스프링클러 전산화 기록을 전산실 접속 기록과 대조해 정상 작동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하역장에 있었던 1톤 화물차를 견인해 잔해물 등의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1차 감식에서 합동 감식반은 현장 CCTV를 확보해 지하 1층 하역장과 주차된 화물차 사이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대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CCTV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화재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회사 관계자와 화재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불이 난 지하층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서를 통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7명 가운데 1명에 대한 발인이 오늘 진행된 가운데 일부 유가족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루기로 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택배 화물차와 마을버스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택배 화물차와 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전기차 교체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던 운행 제한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합니다.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지역 안 녹색 교통지역에 4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한 대당 400만 원씩 매년 만 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4등급 경유차는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는 폐차 시기에 맞춰 한 대당 1억 원의 교체비를 지원합니다. 택배사 등에는 택배형 전기차를 우선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노동자에겐 저비용 보험 상품을 지원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 내 8만여 대의 4등급 경유차 중 4만 5천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 인천에 있는 버스에 대해 2026년까지 압축 천연 가스 차량이나 전기차로 바꾸도록 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 환경 기준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 돈 스파이크, 본명 김민수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부터 강남 일대에서 지인 등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주간 위험도를 12주 만에 낮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159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35,780명, 해외 유입은 379명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 7월 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된 것은 12주 만입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53병상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1%, 준중증 병상 25%, 중등증 병상 12.3%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병상 가동률도 낮게 유지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7,503개의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496개입니다. 정부는 유행이 잦아드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10월 7일까지 1,477개 병상을 줄이고 남은 지정 병상은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 진료료와 재택 전화 상담 관리료, 일반 병상 자율입원 비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원하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 직접 방문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은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각 시군이 재해 위험 지구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가 나고 나서야 지구로 지정하다 보니 선제적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 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포항 죽장면. 당시 침수와 범람 피해가 나고 나서야 이곳 죽장면에 있는 하천 4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직은 정비 사업을 위한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시군별로 지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시행을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면 피해 면적이 넓거나 인명피해 사고가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먼저 요청을 하죠.
침수나 범람 피해를 당한 후에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정하다 보니 선제적 예방 대응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재 전문가 등을 구성된 제외 평가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한 후에 위험이 있는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정을 한다면은 재위험지구는 경북 지역만 해도 모두 320여 곳.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 대응이 아닌 철저한 분석을 통한 피해 예방 중심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지구 충돌 코스에 있는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사상 첫 지구 방어 시험 순간을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탈리아 우주국은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다트 우주선이 시속 2만 2천 킬로미터로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에 충돌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에서는 다트 우주선과 충돌한 다이모르포스에서 커다란 섬광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충돌 3분 뒤 현장 55km 상공을 지난 이탈리아 우주국의 위성 리시아 큐브가 촬영해 지구로 전송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22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3% 넘게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4.57포인트 하락한 2169.29에 코스닥은 24.24포인트 내린 673.8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2% 넘게 빠졌고 카카오가 11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며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LG이노텍이 아이폰 중국 판매 부진 우려에 10% 넘게 밀렸고 카카오게임즈가 최근 운영 이슈가 부각되며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소식에 7%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이 미국 FD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8원 40전 오른 1,439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다 보니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낮은데요.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질 것으로 보여서 운전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약간 덥게 느껴지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질 텐데요.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전주 15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광주와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에 전국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